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챕터 2에서 공정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중대산업사고라는 그런 의미가 먼저 들어 있는데요. 이번 과정에서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 또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내용을 보면은 그래도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중대산업사고는 기억나시죠? 이게 다 연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생각하시냐면 되냐면 일반적으로 그 탱크로리 기억하시죠? 탱크를 기억하시고 황산, 염산 저장하는 탱크 기억하시죠? 그럼 결국엔 황산 저장 탱크라고 한다면 설비를 봤을 때는 저장 탱크, 물질로 봤을 때는 황산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화학물질과 설비는 항상 같이 연관이 돼 있어야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본 베이스로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MSDS라고 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내용들이 16가지나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물질 중에서는 특히 위험한 물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부분들이 폭발성 또는 금수성 또는 뭐 자기 반응성 뭐 이런 부분들의 물질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의 설비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폭발이 날 수가 있고요. 화재가 날 수 있고 누출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가장 먼저 피해보는 사람은 역시 근처에 있는 직원이 되겠죠. 옆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분, 그분이 다칠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자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장의 인근, 이게 폭발이 너무 큰 거예요. 화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업장의 주위에 있는 그런 분들을 빨리 대피시켜야 되는데, 대피가 늦으면은 그만큼 또 그분들도 피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장의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어떤 사고로 하냐?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고니까 산업사고. 근데 이런 사고를 작은 사고도 아니에요. 경미한 사고, 이번에 다쳤는데 조금 다쳤어요. 경미하면 이런 게 아니라 화재 폭발 누출 같은 경우는 크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두 글자를 크다라는 개념의 중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대 산업사고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공정안전관리라는 곳에서, 관리라는 파트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법적인 프로그램, 공정안전관리, 공정안전보고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를 여기서 봤을 때는 설비는 장치가 있고요. 이거는 되게 쉬워요. 이게 이제 메인되는 어떤 장치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황산 탱크, 탱크는 장치 및 설비 명세. 그리고 이 탱크에 있는 황산을 저장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공정, A 공정, B 공정, C 공정으로 보내주려면 연결을 해야죠. 어떤 걸로요? 배관으로. 근데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동력을 이용해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쓰는 것들 펌프. 펌프는 돌아가니까 동력 기계. 그리고 연결하는 거 배관. 혹시라도 압력 용기 같은 게 있으면 과압이 돼서 압력이라는 게 자체가 과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폭발하면은 결국엔 사고 나니까 예방합시다. 밸브. 어떤 밸브? 안전 밸브. 친구가 있다 그랬죠? 파열판. 그래서 안전 밸브 및 파열판이 그 네 가지 어떤 행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장치나 동력 기계는 기본적인 화학 설비로 되어 있고요. 배관 및 안전 밸브는 이 화학 설비 메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화학 설비라기보다는 화학 설비에 딸려 있다. 무슨 설비? 부속 설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설비를 잘 관리하고 물질을 잘 관리해야겠죠. 그런 게 필요하겠죠. 어떤 사고 나니까? 화재 폭발 누출 사고 나니까. 근데 이런 화재 폭발 누출 사고를 큰 사고라고 해서 중대 산업 사고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공정 도면도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런 동력 기계가 있고 펌프가 있어요. 그럼 펌프랑 도면을 나타낸 어떤 도면이 필요하겠죠. 그런 공정 도면도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은 중대산업사고를 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게 좀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가끔 과거에 6개년에는 제가 확인이 없었고 그 전에는 이런 사고를 어떤 사고라고 합니까? 1번 뭐래서 공정사고, 2번 뭐 중대사고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억하실 것 6글자다. 산업 현장이니까 산업사고, 크다고 하니까 2글자 붙여서 중대산업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알고 보면 한번 볼까요? 유해 위험 설비, 베이스 2가지였죠. 설비, 물질, 황산 탱크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된다 그랬죠. 황산, 물질, 그 다음에 탱크는 설비, 유해 위험 설비, 위험한 설비니까. 근데 얘가 사고 나는 형태는 어떤 거 하는 거예요? 물질에 의해서, 위험 물질, 황산이라는 물질. 근데 사고 나는 형태는 3가지, 화재, 폭발, 누출. 누출, 화재, 폭발. 제일 먼저 피해보는 사람, 근로자 또는 옆에 있는 사업장, 주변에 계신 또 다른 어떤 주민이나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무슨 사고? 중대산업사고. 그러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게 뭐예요? 그게 공정안전보고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문제를 디테일하게 다 외우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면 충분히 그 문제가 나와도 뭐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공정안전보고서의 주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들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큰 파트로 하나, 둘, 셋, 4개로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공정안전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해서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하나를 잘못 끼워 넣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아닌 거예요, 정답은. 근데 이거 4개를 넣을 수도 있고 생각을 해서 여기 보시면 운전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도 된다는 거예요. 다음 중 안전 운전 계획의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이 중에서 3개 쓰고 엄한 거 하나 갖다 놓으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음 중 공정 안전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예요. 공정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핵심이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해를 하면 답을 쉽게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정안전자료 딱 기억하시는 것, 이것도 공정안전보고서 딱 기억하시면 또 베이스의 시작은 어떤 거다? 설비하고 물질이라는 거예요. 황산탱크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기억하시는 거 뭐예요? MSDS 물질 기억나시죠? 물질 무슨 자료? 안전보건자료. MSDS 그 16개 항목 들어가 있는 거.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뭐 그런 것들 조치 어떻게 하냐 그런 거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것들 MSDS.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또 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또 어떤 거 있어요? 장치 목록, 도면 같은 거. 뭔가 무슨 자료예요, 자료. 그래서 그런 모든 자료들을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자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건축물 도면 같은 게 있어야죠. 기본 베이스 되는 거니까. 장치 명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장치 도면도 있어야 되고. 펌프를 그냥 아무나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스펙. 예를 들어서 얘가 펌프를 통해서 유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우리 회사는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추가적으로 뭐 폭발이 위험한 여기는 폭발 화재 같은 게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폭발 날 수가 있으니까요. 이 구역은 여기 나온 것처럼 폭발 위험 지역으로 우리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련된 도면 주세요. 근거 주세요.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겠죠? 무슨 자료? 공정안전 자료. 그래서 우리가 공정안전보고서를 공정안전관리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PSM이에요. Process Safety Management라고 해서 공정안전관리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 폭발 누출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근데 공정안전보고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당하게 써서 잘 만들어서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법적인 부분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내용의 항목들은 크게 4가지인데
자, 기억하시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자료가 공정, 안전 자료가 필요한 거고요. 다 모아놨어요. 자료를 다 모아놨어요. 이거 왜 모아놨을까요? 그 스펙이나 이런 것들 나온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잘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회사가 어떤 A라는 회사가 얘를 다 모아놓은 이유는 이걸 돌릴 때, 운전할 때 안전하게 돌리기 위한 것, 그거 아닐까요? 그러면 결국에 뭘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사고를 예방한 겁니다. 안전의 핵심은 예방이니까. 그러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그럼 이 자료 가지고 어떻게 예방합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우리 평가합시다. 이 자료 가지고 정말 안전밸브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여기에 가스 감지기는 추가되는 건 아닌지, 그런 거를 한번 평가합시다.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무슨 평가라고요?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근데 보통 교재에서는 위험성 평가라고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은 공정에 대한 거잖아요. 프로세스니까, PSM이니까. 그러면 아예 공정을 넣어주는 거예요. 공정, 위험성 평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결국엔 도면 같은 거 다 모아놓는 이유는, 정리하고 이런 거 다 하는 이유는 핵심적으로 무슨 평가하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비의 보완이 필요하면 감지기도 더 넣고, 그죠? 안전밸브도 거기다 설치해 놓고, 그리고 집어넣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필요한 거예요? 공정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야. 기본 설계를 했지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설비의 개선이 다 필요한 거죠. 설비를 다 이제 세팅시켰어요. 설비를 다 세팅시켰으면 결국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차나 아니면은 어떤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 다 마찬가지고요. 전혀 모르는 차예요. 새 차가 와서 샀다고 사요. 그렇게 했을 때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것들 갖고 왔다고 하면은 그거를 잘 돌리려고, 그러니까 쓰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사업장에는 뭐예요? 생산하려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돌리면 될까요? 아이고, 뭐 어떻게 그렇게 돌립니까? 잘 돌리면 되죠. 안전하게 돌리면 됩니다. 그게 너무 초등학교식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잘 돌리면 됩니까? 라는 거를, 그죠?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요, 그거에 절차가 있을 겁니다. A 버튼 누르고 1번 버튼 누르고 2번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펌프를 스타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회사마다 어떤 공정마다 그것마다 어떤 순서가 있을 거예요.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매뉴얼 있듯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 매뉴얼 있듯이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봐요. 그럼 고장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비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결국엔 운전하는 걸 잘 하셔야죠. 안전운전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전운전 계획이라는 표현 안에 9가지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비상조치 계획은 뭐예요? 이런 개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4가지는요. 첫 번째.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PSM에 대해서는 공정안전 프로세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죠. 이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기억하실 거는 스타트는 물질과 설비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황산 탱크 그냥 생각하셔라. 황산 탱크에서 혹시라도 사고 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그러면은 물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MSDS, 그리고 도면 같은 거, 설비의 도면, 그다음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도면, 폭발할 수 있어요. 그럼 폭발 위험 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 것들, 그런 자료들을 다 모은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다 합쳐서 안전 자료인데 앞에 프로세스니까 2글자 붙여서 공정 안전 자료, 그죠? 요거 다 왜 모은다 그랬어요? 혹시라도 거기에 우리가 이거를 돌렸을 때 무슨 사고 날 수 있으니까, 화재, 폭발, 누출이 날 수 있으니까 예방합시다. 정확하게 잘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더 추가적인 안전조치는 필요한지 다시 한번 리뷰합시다. 평가합시다.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무슨 평가요? 공정 위험성 평가.
그게 설비가 다 세팅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엔 세팅이 됐더라도 설비가 다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설비 갖고 왔고 안전장치도 퍼펙트하게 다 갖고 왔어요. 설치 다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누가 중요한 거야? 잘 돌려야죠. 운전을 잘해야죠. 안전하게. 무슨 계획? 안전 운전 계획.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나면 가장 좋은 건데 누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시다? 빨리 조치합시다. 빨리 비상 조치 계획. 그래서 4가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안전 운전 계획이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냐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은 안전 운전 계획은 잘 돌려야 되잖아요. 안전 운전 지침서에 의해서. 안전 운전 지침서 매뉴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돌리면 되는데 얘를 하나의 설비를 365일 아니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돌려봐요. 아까 기억나시죠? 펌프, 동력기계. 이 펌프를 계속 돌려봐요. 한 번도 안 쉬고. 사람도 365일 한 번도 잠을 안 자고 어렵죠.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어떤 신체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체크도 해야 돼요. 약간 이걸 기계 쪽으로 넘어가면 기계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정비를 해야죠. 정비. 점검도 하고. 그럼 기계에 대한 점검을 한다? 여기 나온 것처럼 설비, 점검, 검사 또는 유지 보수 계획이라고 하죠. 365일 10년 동안 계속 돌릴 수는 없으니까 얘도 점검을 자주 해서 혹시라도 소리가 갑자기 이상해졌네? 그러면 멈췄다가 베어링 교체합시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안에 세척이 해야지 이거 꽉 막혀가지고 좀만 지나면 이거 막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점검했으니까 정비하는 거예요. 안에 청소를 싹 다 해서 다시 교체해서 어떻게 보면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설비, 점검, 검사 및 유지 계획이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사업장에서 사람의 인력들이 이제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외부 업체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협력업체. 더 잘 설치하는. 우리 직원들은 관리를 좀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에서 데리고 오시면 그분들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거예요. 협력회사. 협력회사의 어떤 협력업체를 도구업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번에는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업체가 들어가서 작업하다가 사고 났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것들이 협력업체, 도구업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이 필요하고요. 혹시 그게 이제 아침에 아까처럼 뭐 불작업 하겠다는 거예요. 불작업. 오늘 아침에 저는 불작업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불작업을 그냥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회사 담당자? 그럼 알아서 그냥 해서 잘 작업하시면 되시죠. 안 되죠. 아니 불작업을 한다는데 또 못 할 수 있으니까 불 딱 하는 순간 딱 나오는 거 화재. 혹시 잘못했다가는 거기에 우리 그 아세틸렌 탱크가 있는데 아세틸렌 쓰는데 폭발하면 안 되죠. 위험합니까? 그러면은 이거 관리 제대로 해야죠. 거기 가서 혹시 안전조치 갖다 대는지 확인하고 작업시켜야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뭐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안전작업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작업하면 안 됩니다. 화재 폭발 누출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전에 예방하자. 무슨 허가? 안전작업허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예요?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업체가 들어왔어요. 어떤 회사가. 그리고 우리 회사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런 물질은 이게 위험하고요. 이게 위험하고요. 이게 위험하니까 물이랑 같이 합쳐지면 안 됩니다. 아까 나왔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겠죠.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도 교육시켜주고 물질이 이게 위험하니까 이런 물질은 혹시 사고 나면은 이렇게 대피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도 알려주고 교육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설비가 설치가 다 됐으면 자, 이번에 탱크 조그만 황산 탱크를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딱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넣읍시다.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설치가 다 돼 있는 거를 완벽하게 다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죠. 현장 가서. 그냥 뭐 됐을 거예요. 그냥 돌립시다. 그러다가 사고 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장 갑시다. 체크리스트 가지고서 현장 가서 여기 봤더니 누출되는 데는 없고요. 여기 봤더니 안전밸브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고요. 돌리기 전에 점검한다. 돌리기 전에. 돌리는 걸 뭐라 그래요? 가동. 가동하기 전에 점검한다. 너무 질문이 웃겨요. 그죠? 가동 전 점검. 요거 이렇게. 가동 전 점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가동 점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시 원래 공정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A라는 물질을 없던 물질을 갑자기 아세틸렌을 갖고 와서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죠. 아니 그냥 물도 아니고 아세틸렌을 갖고 온다는데 걔는 뭐 이렇게 사고 나면은 뭐 큰 폭발 사고 날 수 있는 건데 없던 수소가 갑자기 들어와서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상이에요. 회사 입장에선. 회사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관리를 제대로 합시다. 바꾸는 거. 없던 물질이 새롭게 처음에 세팅됐던 공장에서 새롭게 다시 가져왔다. 없던 게 생겼다. 변경했다. 무슨 관리? 변경 관리.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물질이 들어왔을 때, 썼을 때 다시 한번 또 스타트가 돼야 돼요. 어떤 스타트예요?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다시 또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물론 기존에 있는 공장 그대로 쓰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탱크가 새로 들어와. 그러니까 물질이 막 또 추가적으로 막 발생이 돼. 추가적으로 막 이거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변경 관리해야 된다고요. 공정 안전 관리에서는. 그 다음에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우리 회사가 이번에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한번 평가를 좀 해야겠습니다. 공정 안전 관리도 평가해야 됩니다. 지금 내용, 자료 평가서가 제도된 거예요? 혹시 누락된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가동전 점검 이런 건 제대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다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무슨 감사한다? 1년에 한 번씩 자체 감사. 여기까지는 뭐예요? 예방. 대응은 뭐예요? 혹시라도 사고 발생되면 빨리 조치해야죠. 그리고 조사 보고서를 써야 돼요. 이번에 사고의 원인은 안전밸브를 설치 안 해서 사고 난 겁니다. 그러면 대책은 뭐예요? 다음번에 정비할 때 안전밸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우리 직원들한테 공유하는 거야. 보고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무슨 사고를요? 공정사고를. 이번에 막혀가지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비만 고장이 좀 났고요. 사람은 안 다쳤습니다. 공정사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많이 다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했다고요. 그럼 무슨 사고? 산업 현장에서 사고 났다. 산업사고. 앞에 두 글자. 큰 사고. 중대 산업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공정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들을 빨리 대표훈련 하죠. 아마 학교나 아니면은 직장에서 가끔 이번에 대표훈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유. 혹시라도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최대한 빨리 조치해서 사고의 피해를 줄이자. 요만큼 있는 피해는 아예 없애자. 이게 핵심이겠죠. 빨리 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골든타임이라고 들어봤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놓쳐버리면 피해는 또 확산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또 하나의 요소, 비상조치계. 자, 정리합니다. 마지막.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 시험 문제에서는 요 네 가지 핵심적인 것 중에 아닌 것은 그럼 세 개만 갖다 놓고 다른 거 갖다 놓겠죠. 그럼 정답 맞힐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료 모아놓고 자료 왜다 뭡니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본다. 위험성 평가. 근데 설비가 다 설치됐다고 다 완벽한 게 아니라 돌리는 걸 잘해야죠. 돌리는 건 운전. 운전을 어떻게 안전하게 안전운전 계획. 보면 운전도 잘해놓고 모든 게 다 퍼펙트합니다. 근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비상조치 계획을 해야 됩니다. 네 가지. 핵심인 거고 그중에 여기 보시면 공정안전자료는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자료예요. 자료. 여기서는 다 어떤 계획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자료라고 해요. 자료. 도면, MSDS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안전운전 계획은 그 중에서 보면은 여기 9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는 것들, 관리자가 어떤 이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작업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안전운전 지침서, 정비 지침서, 여기 안전작업 허가서, 협력업체 어떤 관리계획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안전운전 계획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고요. 거기에 도면이 들어갔다. 그럼 무조건 정답이죠. 거꾸로 공정안전자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런 게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로자 교육 계획. 그러면 무조건 정답이죠. 왜요? 걔는 안전운전 계획이니까. 이거 보시면은 나의 이거 내용들이 좀 많긴 합니다만 결국엔 얘가 빈도수가 시험에 나오는 빈도수는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정답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가끔 나오는 거예요. 숫자에 민감해라. 화학설비의 위험 방지 기술은 뭐 어떻게 보면은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출 시기를 봅니다. 제출 시기는 화학설비
또 기억하시면 그냥 황산탱크. 저희는 이번에 PSM 대상이 되버렸습니다. 황산탱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설치하기 얼마 전에 그래도 한 달은 줘야죠. 이건 안 되죠. 오늘 제출해요. 그리고 내일 설치해요. 그럼 며칠 전이에요? 1일 전. 그러면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안전보험공단에서 이걸 심사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하루 동안 어떻게 다 봐? 이 많은 것들을. 충분한 시간을 주자. 그러면 그런 충분한 시간이 얼마냐? 그런 시간을 얘기할 때 30일입니다. 30일. 그래서 30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공단인데 여기는 안전보험공단입니다. 기관을 물어보진 않아요. 공단에 제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죠. 혹시 변경이 되는 거예요. 변경의 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걸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해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에요. 아니 지금 이번에 변경이 됐는데요. 한 10년 뒤에 말도 안 되죠. 1년 뒤에 그것도 말도 안 되죠. 왜요? 그 전에 사고 나면 어떡하게? 큰일 나잖아요. 빨리,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최대한 빨리 하라는 거예요. 지체 없이.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바뀌었으니까. 여기 보시면 변경할 사유가 발생이 된 거예요. 탱크 조그만 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변경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빠르게 지체 없이 한 달 후가 아니라고요. 이때는. 이때는 30일 전까지 이렇게 제출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표 하나죠. 가끔 나옵니다. 가끔. 자, 보시면 이거 또 가끔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가 다 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가 내는 거예요? 대상이 되면. 항상 법에서는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대상이 있고 대상을 예외되는 면제 조항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출 대상입니다. 제출 대상은 일단 위험해야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위험해야 돼요. 그러면 공정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복잡해야겠죠, 좀. 복잡한 공정은 어떤 공정 얘기하는 겁니까? 또 화학물질 아까처럼 딱 원유 딱 생각해 보세요. 기름 탱크 엄청 많겠죠. 석유화학 이런 정제물, 석유화학 이거 엄청 많겠죠. 여러 가지 화학물질 많겠죠. 질소, 인산 이런 것들 이거 되게 위험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복합 비료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농약, 농약은 말 필요 없죠. 이거 농약 갖다가 사람이 노출되면은 사망까지 이를 수 있잖아요, 그죠? 화약, 얘는 폭발로 위험하겠죠. 화재 폭발하면 팡 터지니까 자체가 위험하겠죠. 그런 사업장은 내세요. 뭘요? 공정안전보고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물질 다 집어넣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복합, 비료, 단순, 혼합, 제조업. 나오죠? 단순, 혼합 이런 데는 제외입니다. 제외. 단순하게 혼합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딱 봐도 딱 느낌 나죠? 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것은 이게 딱 나오면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제출 대상 다 해놓고 하나만 단순자가 있다. 그럼 무조건 정답인 거예요. 복잡해야 되니까. 폭발하고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복잡하니까. 그 다음 그런 게 없다. 그 다음은 좀 하나씩 보셔야겠죠. 이 사업장.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8번. 8번이 아니라 보기에다가 자동차 제조업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라고요. 그게 정답이. 그렇게 해서 그게 정답인 거죠. 어떻게? 대상이 아닌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의 시험 문제는 다 뭐라고 돼 있냐면 단순 혼합. 이 단순자가 들어갔다고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공정안전의 어떤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리더십을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물론 이게 출제 기준에 들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보시면 이거 아실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올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걸 보면 아시는 게 그냥 리더십이에요. 여러분들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보세요. 공정안전 문화, 비전, 다음 것들을 수행해야 됩니다. 문화, 신임 관리자들과 역할을 같이 협의해서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잘 어떻게 제공을 좀 해야 됩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갈 수 있도록 서로 그냥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정안전 리더십의 책임과 의무를 나눠야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쁜 말 쓰면 돼요. 나쁜 말이 정답이에요. 혼자 단독으로 실시합니다. 뭐 이런 것들 거의 안 나온다고요.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여러분이 알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내용, 그냥 일상적인 그런 리더십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정답을 주기 위한 거 그냥 맞춰라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안 나와요. 자, 보시면 이건 나와요. 공정안전 자료 기억나시죠? 다음 중 공정안전 자료가 아닌 것은. 공정안전 자료 딱 기억하실 거고요. 일단은 도면. 기본적인 자료, 도면. 건물을 지어요. 도면이 있어야지 짓겠죠. 여기다가 탱크를 넣으려고 해요. 그럼 탱크에 대한 도면이 있어야겠죠. 도면 필요하겠죠, 도면.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물질 씁니까? 여기 나오죠. 아니, 물질 뭘 쓸지도 모르고 일단 탱크 설치합시다. 이것도 웃겨요, 그죠? 왜? 그럼 탱크의 재질이 중요하죠. 부식이 될 수 있냐, 안 될 수 있냐, 그런 것도 확인하고 설치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러면 그 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보려면은 영어로 된 네 글자 기억하시죠? MSTS. 뭐예요?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요거.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목록 같은 게 있겠죠. 설비 목록이 쫙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쫙. 우리 회사는 이번에 장치를 1번 탱크, 2번 탱크, 3번 탱크, 4번 탱크를 구매하겠습니다. 목록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건 얼마나 되는 건데요? 작아요? 커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죠. 10톤짜리입니다. 5톤짜리입니다. 사양.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도면. 펌프나 아니면 탱크나 배관이 들어가 있는 도면. 그리고 각종 설비의 배치도. 제가 이거 표시했을까요? 다음 중 안전운전 계획이 아닌 것은 정답에 나왔었어요. 배치도가. 안전운전 계획이라고, 계획. 그럼 뒤에가 계획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답의 확률이 많고요.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아닌 것은, 그러니까 아닌 것에 대해서 도면 찾으면 되고요. 거꾸로 도면 안에 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공정안전 자료에 어떤 계획이 들어있으면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많더라. 도면과 배치도가 도면이죠. 도면. 배치도 도면. 단선도 도면. 쉽게 생각하시라고요. 이게 언제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기본적인 자료일까? 그러면 공정안전 자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더 보시면은 여기 유해오염 물질 목록에 대한 그 안에 이제 물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당연히 여기에 TWA 값 기억나시죠? LD50 다 나오죠. 경구, 경피, 흡입, LD50, LD50, LC50.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3, 10, 2, 5, 00 두 개 붙여서 기억나실 겁니다. TWA 값, 허용 농도에서 TWA 값을 기입하셔라. 그죠? 이거는 뭐가 있었어요? 아까 그 포스겐이랑 스불부죠. 스불부, 브롬이 있다? 그럼 거기 있는 TWA 값 뭐로 0.1. 0.1은 3개, 삼총사 있었잖아요. 3개. 스불부, 요거. 기억나시죠? 그죠? 포스겐, 불소, 브롬. 요거 0.1이라고요. 염소는 뭐예요? 그거보다 약간 높아서 0.5.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증기압은 20도. 이거는 뭐 MSDS 상에서 넣으시면 됩니다. 부식성은 금속에 대한 부식성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피부 부식성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상 반응 여부는 여기에 그게 있죠. 금수성. 물과 반응하면서 폭발합니다. 그런 거 있으면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없으면 그냥 안전된 물질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그 다음 공정안전 자료 모아서 뭐 한다 그랬죠?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거에 나왔던 아주 오래된, 요즘에는 이런 것도 잘 안 나오는데 보면은 종류가 있어요. 목록화한다는 게 리스트죠, 리스트. 딱 보면 약간 여기는 문제의 답이 있어요. 잘 보시면 위험 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비교해서 위험성을 파악하는 기법을 어떤 기법이라고 합니까? 대부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문제 유형들은 정의를 물어보고 어떤 기법입니까? 이런 거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목록하는 순간 목록하는 리스트잖아. 리스트를 뽑는 거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비교한다? 그러면은 리스트를 뽑는데 비교하면서 뽑는, 체크리스트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다 외우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 위험 순위 분석의 위험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작업자 실수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 이거는
내용들은 뭐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없지만 딱 읽어보면 아 이거 그 내용이구나. 순위를 결정해서 평가하는 위험성 평가 기법은 그러면 이거 나올 수 있는 거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들 사고 예상, what if 사고 예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if 영어로 if는 뭐뭐 한다면 이런 개념이잖아요. if요 if 뭐뭐 한다면 그러면은 일단 예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땡크가 있어요. 땡크에서 혹시 오버플로가 돼서 누출이 된다면 어떤 사고 발생되나요?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예요. 써있죠. 그래서 사전에 예상의 질문을 통해서 사전에 면이죠. 면 넘친다면 누출된다면 면 딱 이 사전에 예상의 질문 딱 하는 순간 면이네. 면은 뭐야? if네. 그럼 무슨 if? what if네. 이렇게 나온다면 거의 나온 적이 없지만 그죠? 보시면 이렇게 해잡 이것도 많이 활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해잡인데요. 얘는 공정 변수가 있어요. 공정 변수를 뭐 얘기하냐면 그거 기억나시죠? 온도계, 온도, 압력계, 그건 뭐예요? 압력 이런 것들의 변화. 가이드워드는 온도가 많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공정 변수랑 가이드워드라는 표현이 돼 있다. 그러면 위험성 평가할 때 해잡이라고 하는 위험과 운전 분석이네. 해저드 앤 오퍼러빌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법도 있더라. 그리고 뭐 F, MECA, FTA, ETA, CCA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비중은 아니고요. 이런 연습 평가 방법이 있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 보시면 안전성 검토를 보면은 설계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확인하는 거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것들 확인해서 플랜트를 설계하거나 공장을 설계하거나 반영해야겠죠. 자, 그다음 설비면 다 세팅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안전한 건 아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또는 정비하시는 분이 잘 돌려야 된다. 돌린다, 운전, 안전하게, 안전운전 계획 9가지 나옵니다. 9번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9가지인데 왜 이게 어떻게 될까요? 9번 빼봐요. 이게 사고조사 계획이 9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요. 대부분 다 지침서, 매뉴얼, 교육계획, 관리의 개념이에요. 관리 개념. 변경 요소 관리 어떻게 합니까? 약간 관리적인 거고요. 아까 공정 도면이나 이런 것들은 공정하는 자료 쪽이었죠. 거기 관리적인 게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걔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걔하고 얘가 나올 수 있다. 공정안전 자료 또는 안전운전 계획 어떤 요소들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시면 좋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비상조치 계획이긴 합니다. 이 계획은 뭐냐면 아까 기억나시잖아요. 예방을 퍼펙트하게 다 했다고 해도 사고는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사고 발생될 수 있을 때 조치를 빨리 해야겠죠. 비상조치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력도 보유해야 되고 주민도 홍보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딱 봐도 다 대부분 사고 발생 시 이건 안 나왔어요. 나올 이유가 없는 게 딱 보면 답이 그냥 나올 수 있거든요. 다음 중 비상조치 계획의 내용과 상관이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문제를 한다면. 딱 봐도 막 다 그런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인력 보유. 당연히 비상조치 계획 안에 들어가야겠죠. 내용들이 딱 그겁니다. 비상연락 체계, 임무, 어떤 임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주민 홍보 어떤 계획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비상조치의 기타 상황.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공정안전의 어떤 관리된 부분들은 뭐 1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번 강의 동안은 좀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드린 이유는 사업장에서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베이스 자체가 아까 기억나시죠? 설비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설비하고 물질이 베이스다. 그 베이스로 시작을 해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공정안전 자료라고 한다. 공정안전 자료를 다 모으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평가하기. 그냥 평가가 아니죠. 그래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평가하는 거 위험성 평가다. 그리고 그래서 설비에 대한 어떤 퍼펙트하게 안전을 요구의 사항들을 다 설치했다고 해도 결국엔 돌리는 사람이 잘못 돌리면 사고 난다. 그러면 무슨 돌리는 걸 잘합시다. 안전하게. 돌리는 건 운전. 그래서 안전운전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계획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결국엔 혹시라도 이렇게 모든 게 다 잘 됐다 하더라도 사고는 어느 순간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빨리 조치합시다. 무슨 계획이었죠? 비상 조치 계획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핵심이고요. 각 요소별로 공정안전 자료에 해당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안전 운전 계획에 해당되는 것들도 딱 보시면은 딱 읽어보시면 아 이건 아니네, 누가 봐도 아니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가끔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은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드렸고요. 공정안전 챕터 2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